레아는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림들은 단순한 스케치를 넘어선 영혼이 깃든 작품들이었다. 그녀는 섬세한 선과 강렬한 색채를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의 재능은 그저 다름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에게 수첩은 세상의 잣대와 편견으로부터 그녀의 재능을 숨겨주는 안전한 은신처였다. 그날 오후 미술 시간이었다. 레아는 늘 그렇듯이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상적인 이미지나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지만 레아는 달랐다. 그녀는 고향 마을의 아이들이 맨발로 들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자유로웠다. 그녀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색채는 생동감이 넘쳤다. 그녀의 영혼이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듯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림을 보러 다녔다. 선생님은 레아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녀의 그림은 다른 학생들의 그림과는 확연히 달랐다. 깊은 울림과 함께 순수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선생님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레아, 이 그림은 정말 놀랍구나. 선생님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순간 레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급히 그림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몇몇 학생들이 레아의 그림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시기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제시카의 눈빛이 그랬다. 제시카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고 부유한 학생 중 한 명으로 타고난 리더십과 뛰어난 외모로 모든 이들의 선망을 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깊은 오만함과 남을 깔보는 습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레아 같은 새로운 아이가 주목받는 것을 싫어했다. 저게 뭐야? 겨우 아프리카 시골 풍경이잖아. 저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제시카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킬킬거렸다. 그들은 레아의 그림에서 아름다움 대신 자신들과 다른 낯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아닌 것을 경멸했다. 선생님은 제시카의 말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제시카, 예술에는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단다. 레아의 그림은 제시카는 선생님의 말을 잘랐다. 선생님, 저런 그림은 저희 유치원 때나 그리는 거 아니에요. 한성국제고등학교의 수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레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조롱당하는 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급히 그림을 챙겨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그 어떤 반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익숙한 침묵과 수능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레아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타일 벽에 기대어 선 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 했던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들인 티나와 리사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비웃음이 가득했다. 레아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화장실 구석에 갇힌 채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거대한 괴롭힘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레아는 차가운 타일벽에 등을 기댄 채 제시카와 그 친구들을 마주 보았다. 좁고 밀폐된 공간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제시카의 날카로운 눈매와 비웃는 듯한 입꼬리는 레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티나와 리사 역시 제시카의 뒤에 서서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레아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야, 너 아직도 학교에 있네. 너 같은 애가 이런 학교에 있는 것도 웃기지 않아. 제시카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레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제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봤어. 푹,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 고향에서는 그런 그림이 최고니 티나와 리사도 제시카의 말에 동조하며 키득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화장실 벽에 부딪혀 더욱 크게 울렸다. 레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이. 왜 아무 말도 없어? 원래 너네들 다 그렇게 말이 없어. 제시카가 레아의 턱을 거칠게 잡고 강제로 들어올렸다. 레아의 눈에 비친 제시카의 얼굴은 차갑고 잔인했다. 야, 너 우리랑 다른 거 알지? 왜 주제넘게 여기 와서 잘난 척이야. 장학금으로 다니는 주제에. 제시카는 레아의 가방을 발로 툭 차 넘어뜨렸다. 가방에서 레아의 낡은 수첩이 굴러나왔다. 수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화장실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레아는 순간 몸을 움찔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게 뭐야? 내 보물이야. 제시카가 비웃으며 수첩을 발로 밟으려 했다. 레아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수첩을 보호하려 했다. 그 작은 몸짓에 제시카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어쭈 반항하는 거야, 야. 너 진짜 우리가 우습게 보이지? 제시카는 티나와 리사를 보며 눈짓했다. 티나와 리사는 제시카의 지시대로 레아의 양팔을 붙잡았다. 레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제시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 이제 기념사진 좀 찍어볼까?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전 세계에 알려줘야지. 제시카는 카메라를 켜고 레아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었다. 레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돌리려 했지만 몸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그녀의 학교 생활은 끝장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었다. 그 순간 레아의 뇌리에는 고향 마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거친 사바나의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서 있던 키 작은 나무들,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던 수많은 별들. 그녀의 할머니가 늘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레아야,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한 영혼을 가졌단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랜 침묵 속에 갇혀있던 강인한 의지와 함께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강렬한 본능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찍어봐. 레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제시카는 레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움찔했다. 찍으라고 내가 뭘 두려워할 것 같아. 어차피 너희 같은 비겁한 애들이 나를 비웃는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레아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너희는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비열한 겁쟁이일 뿐이야. 제시카는 레아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리고 레아를 노려보았다. 뭐라고? 이 까만 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때 레아는 제시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 나왔다. 제시카, 너 혹시 내 아빠가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 알고 있니? 레아의 말에 제시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티나와 리사 역시 놀란 눈으로 제시카를 바라보았다. 화장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레아는 이 학교에 오기 전 자신의 부모님이 아프리카에서 하던 NGO 활동을 통해 제시카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국제 기부금 횡령 사건에 대해 어렴풋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시카의 표정은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레아는 제시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제시카가 애써 침착한 척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짓거리지 않아.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이야. 레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 아빠가 저지른 일이 만천에 드러나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돈, 명예, 그리고 인기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지만 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니까. 레아의 말은 제시카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제시카는 레아의 눈빛에서 섬뜩한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레아가 단순히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문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다. 미나는 평소 제시카의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레아를 향한 제시카의 괴롭힘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 그녀는 레아가 제시카에게 방역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미나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레아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시카는 레아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끄고 티나와 리사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저 미친년을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레아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침묵을 깨고 숨겨왔던 날카로운 칼날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작은 방역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아의 폭탄 선언 이후 제시카와 그 친구들이 화장실을 떠나자 좁은 공간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레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미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제시카의 무리에서 레아를 향한 괴롭힘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 미나는 레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레아, 괜찮아. 미나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녀는 레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이내 망설이며 거두었다. 레아는 고개를 들었다. 미나는 레아의 눈에 담긴 강렬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굳건한 결의로 빛나는 눈이었다. 미나는 레아가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인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응, 괜찮아. 레아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미나의 걱정스러운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미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제시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안해. 그녀는 진심으로 레아에게 사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다. 레아는 미나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그랬을 거야. 그녀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레아는 그 속에서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미나는 레아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었고 레아는 미나의 작은 위로에서 힘을 얻었다. 이것은 그들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학교는 제시카의 아버지에 대한 소문으로 술렁거렸다. 레아가 화장실에서 제시카에게 던진 말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이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고 교사들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오가는 것을 레아는 보았다. 제시카의 아버지 회사가 국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은 원래 쉬쉬되던 이야기였지만 레아의 입에서 터져나오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레아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부모님이 NGO 활동을 하실 때 관련 서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그때 우연히 제시카 아버지 회사의 이름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어려서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 정보의 중요성을 무의식 중에 기록해 두었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당시의 메모와 그림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미술 재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분석력과 기억력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다음 날 제시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점심시간, 레아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다. 학교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키가 크고 덩치 큰 남자아이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럭비부 주장이자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학생 중 한 명인 알렉스 아이펄이었다. 알렉스는 평소 제시카 무리와 어울리며 레아를 은근히 무시했던 학생 중 하나였다. 레아는 알렉스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 긴장했다. 레아, 맞지? 알렉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어제 화장실에서 네가 제시카한테 한 말 들었어. 레아는 놀라서 알렉스를 올려다보았다. 뭘 들었어? 제시카 아빠 회사 얘기. 그게 사실이야. 알렉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제시카의 행동을 묵인해왔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듯했다. 레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을 말했을 뿐이야. 알렉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제시카가 하는 짓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불편했어. 하지만 아무도 말릴 용기가 없었지. 넌 정말 대단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말해줘. 이것은 레아에게 예상치 못한 지지였다. 그녀는 알렉스의 말에서 동질감을 느꼈다. 알렉스는 제시카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다른 친구들과는 달랐다. 그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레아는 그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알렉스의 태도 변화는 학교 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점차 레아를 외면했던 학생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사과를 건네는 이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 후 학교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싸늘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레아를 발견하자마자 살벌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에는 레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면서 돈 많은 애들 질투해서 없는 얘기 지어낸다. 제시카 아빠 회사에 돈을 요구하고 있다.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다. 등등. 게시물에는 레아의 낡은 옷차림을 조롱하는 사진과 그녀의 출신 배경을 비하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제시카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소문들이었다. 소문들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사회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고 학교 측에서는 레아를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다. 교장 선생님은 레아에게 제시카 아버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캐물었고 그녀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레아는 다시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 이제 그 폭풍은 그녀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말했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할 것이었다. 레아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이 수첩 안에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가 말이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교 게시판에 레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도배되고 이사회까지 움직이자 레아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교장실에 불려가 긴 신문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은 레아에게 제시카 아버지에 대한 소문의 출처를 집요하게 캐물었고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학교에서 징계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교장실을 나서는 레아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복도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의심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레아에게 다가와 위로했지만 그녀의 말은 레아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알렉스가 제시카 편에 서서 비웃었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힐끗거리는 것을 보았다. 알렉스는 미나와 함께 제시카의 뒤에 서서 레아를 향한 비난의 말들을 듣고 있었다. 미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알렉스는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레아는 기숙사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어린 소녀일 뿐이었다.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이곳에서 성공해야 할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레아야,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한 영혼을 가졌단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더욱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다. 제시카가 보낸 변호사들이 학교에 찾아왔고 레아의 발언이 제시카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변호사들은 레아가 소문의 출처를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교장 선생님은 레아를 다시 불러 제시카 측의 요구를 전달하며 압박했다. 레아 변호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학교 입장에서도 곤란해집니다. 당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대신 강한 압박이 느껴졌다. 학교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었다. 레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이 수첩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막막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미나와 알렉스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그들조차도 이 거대한 압력 앞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제시카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작성하고 전교생 앞에서 읽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레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교생 앞에서 사과문을 읽으라는 것은 그녀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겠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존재 자체를 짓밟는 행위였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지로 참아냈다. 바로 그 순간
레아는 문득 학부모 참관 수업 시간에 열릴 자유 발표 대회 포스터를 보았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나 재능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리였다. 학교에서 가장 큰 강당에서 열리며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제시카가 이 발표 대회에서 학교 재단의 지원을 받아 화려한 미술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을 변호할 유일한 기회이자 그녀를 비웃었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상징적인 투기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교장 선생님은 레아의 침묵을 그녀의 승낙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레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 저 자유발표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레아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유발표 대회라니 갑자기 왜 제시카의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낼 겁니다. 레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레아의 눈빛에서 강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만약 당신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경고와 함께 일말의 기대감도 섞여 있는 듯했다. 레아는 교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며칠 동안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밤샘을 각오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국제 경제, 금융, 그리고 기업 회계에 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찾아 읽었다.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보았던 NGO 관련 서류들과 제시카 아버지 회사의 공시 자료들을 꼼꼼히 대조하며 자신만의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와 다이어그램, 그리고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낡은 수첩은 이제 단순한 그림 수첩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칠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발표 내용을 준비하면서 강 사장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국제 기부금 횡령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심각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기억력은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맞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시켰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미나와 알렉스는 레아를 걱정했지만 그녀를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들은 레아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작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멀리서 레아를 지켜보며 응원할 뿐이었다. 레아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홀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독한 전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그녀의 지성, 용기, 그리고 꺾이지 않는 영혼이었다.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증명할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드디어 자유발표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학교 강당은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강당 입구에는 제시카가 학교 재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화려한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레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허영심으로만 보였다. 제시카는 무대 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레아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레아는 무대 뒤편, 어두운 구석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며칠 밤낮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 내용을 다듬었다. 그녀의 유일한 지원군은 미나와 알렉스였다. 그들은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레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응원과 함께 레아에 대한 걱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레아가 이 거대한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드디어 레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레아에게로 향했다. 몇몇 학생들은 비웃듯이 낄낄거렸고 일부 학부모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아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검은 피부는 더욱 대비되어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은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잠시 머물렀다. 제시카의 얼굴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레아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오늘 자유발표 대회에서 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었다. 사람들은 레아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레아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수첩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것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피해를 준 심각한 비리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제시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무슨 소리야 저거, 거짓말이야. 이 사회는 저 미친년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레아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레아는 제시카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시카 아버지의 회사 이름과 함께 복잡한 재무보고서의 일부가 나타났다. 레아는 전문가 못지않은 분석력으로 숫자들이 조작된 방식과 비자금이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경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었다. 그녀는 어려운 금융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시카 아버지의 회사는 지난 3년간 국제 기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시켰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이며 오직 자금 세탁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는 스크린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띄우며 돈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강당 안은 술렁였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레아의 놀라운 분석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제시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지만 레아의 발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비리 계획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몇몇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레아가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자 강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몇몇 학부모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투자했던 기부금의 행방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제시카가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레아의 발표를 막으려 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된 거라고. 저 까만 년이 우리 아빠를 모함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컬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제시카가 마이크를 잡고 흔들자 강당 안에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깜빡거렸다. 마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미나와 알렉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레아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레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제시카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작은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제시카 아버지의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비자금을 논의하는 비밀회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제시카의 아버지와 박 전무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들은 돈의 흐름과 증거인멸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있었다.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대화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레아가 어떻게 이 영상을 손에 넣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영상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진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당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일부 학부모들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제시카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레아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레아는 마이크를 들고 제시카와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와 정의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많은 편견과 마주했습니다. 저의 피부색 때문에, 저의 출신 때문에 저는 항상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그림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레아의 연설은 강당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조롱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미나와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레아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는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레아를 향해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그날 한 외로운 흑인 소녀가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편견을 넘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강력한 빛을 발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발표 대회가 끝난 후 강당을 가득 채웠던 모든 시선은 레아에게 집중되었다. 제시카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레아의 용기와 놀라운 재능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멸이나 비웃음 대신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레아는 더 이상 조용하고 소외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레아가 제시한 영상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제시카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들은 순식간에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수많은 기부금을 횡령하고 탈세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제시카 역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주동자로 지목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인기, 친구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족의 명예까지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깔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결국 그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알렉스와 미나는 레아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알렉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레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비웃었던 애들 편에 서서 너를 외면했던 것을 후회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어.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레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레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레아, 나는 너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제시카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는 나에게 용기를 줬어. 이제 나는 너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할게. 미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우정이 담겨 있었다. 레아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들의 후회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욱 단단한 우정으로 발전할 것이었다. 학교는 레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학업 성적과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여 특별 장학금을 수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미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그녀의 작품들은 학교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었다. 며칠 후 레아와 미나 그리고 알렉스는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미나가 레아에게 물었다. 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재능을 세상에 더 알릴 거야. 레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이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공부할 거야. 그리고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어. 나처럼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돕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레아, 우리도 너를 도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해줘. 그들의 대화 속에서 레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한때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외로운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냈고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사용하여 진실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성장했고 진정한 친구들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로운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세상의 편견을 산산조각냈다. 레아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날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아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한성국제 고등학교를 구원한 영웅. 용기 있는 사회 공헌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그녀는 이제 학교의 자랑이자 많은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가 걷는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교사들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넸다. 레아는 자유발표대회에서의 활약과 그녀의 뛰어난 학업 능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미래 인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단순히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다. 시상식 날, 레아는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트로피를 받아 들었다. 그녀의 옆에는 미나와 알렉스가 서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레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들이었다. 레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 하다문화 이해 및 편견 해소 위원회 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 위원회의 초대 학생 대표가 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매주 점심시간마다 위원회 모임을 주재했고,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갔다. 레아의 리더십 아래 학교는 점차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희망의 벽화 프로젝트 R을 시작했다. 학교 운동장 한쪽 벽면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로 가득 채우는 프로젝트였다. 레아는 이 프로젝트의 총감독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스케치를 하고 색을 입혔다. 벽화에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노는 모습, 꿈을 향해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담겨 있었다. 벽화는 학교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미술 작품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레아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미래 인재상 수상자 명단이 담긴 학교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섰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레아 양, 잘 지내고 있니? 교장 선생님은 레아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모두 레아 양 덕분이야. 학생들 사이에서 편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 이 모든 변화는 레아 양의 용기와 헌신 덕분이란다. 레아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레아 양, 너는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어. 우리는 너에게 정말 큰 빚을 졌다. 교장 선생님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레아의 눈을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너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아까 제시카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었어. 레아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제시카의 어머니는 한 번도 그녀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거나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제시카의 아버지가 결국 구속되셨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다고 해. 제시카도 전학을 갔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더구나.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제시카의 어머니는 너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제시카가 너에게 사과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했어. 레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제시카의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도 만나겠습니다. 레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며칠 후 레아는 교장실에서 제시카의 어머니와 제시카를 만났다. 제시카의 어머니는 레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레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제시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수치심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레아에게 직접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레아는 제시카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제시카에게 다가갔다. 레아는 제시카의 손을 잡았다. 제시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제시카, 나는 너를 용서해. 레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너도 나처럼 다른 이들의 편견 속에서 고통받았던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레아의 말에 제시카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레아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다.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증오 대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레아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온화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이 몸담았던 NGO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고 특정 기업의 임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펼쳤다. 수년 후 레아는 유엔에서 주최하는 세계 평화와 다양성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때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이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레아는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 왼쪽에는 희미한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빛났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낡고 투박한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그녀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아픔과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두 번째 봄날을 영원히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충만함을 찾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의 첫날. 햇살은 따스했지만 레아의 마음은 차가운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남들이 선망하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한성국제고등학교의 교문을 들어섰다. 교정은 활기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레아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느껴졌다. 그녀의 검은 피부와 단출한 옷차림은 부유하고 대부분이 백인인 이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달랐다. 레아는 멀리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온 장학생이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점심시간 북적이는 학생식당 대신 레아는 늘 그렇듯이 학교 도서관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인적 드문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의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회색빛 빌딩 숲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접시 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싸구려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낡고해진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의 표지는 오래된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인해 반질거렸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수첩에 무엇인가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주로 자연의 풍경이나 그녀의 고향 마을 아이들의 웃는 얼굴 같은 것들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